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재입니다. 저희 톡스타 2부로 다시 찾아뵙고요. 오늘 톡스타 2부는 금요일이니까 이주식 사지 마라 시간으로 꾸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 여러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혹시라도 추가적인 궁금증이 더욱더 생기신 분들이라면 전화 문자 별톡방 이용해서 계속해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문자 번호 똑같이 열려 있고요. 별톡방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이용해서 들어오시면 돼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6글자 검색해서 무료 입장 빠르게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8시 59분 지나가고 있고요. 2부에서는 좀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저희 톡스타 2부를 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뒤에 톡스타 별톡방 확인해 보도록 할 거고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퀴즈부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볼게요. 2부니까요. 제가 힌트도 드릴게요. 퀴즈 보겠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문제부터 볼게요.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국가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국가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라오스, 2번 필리핀, 3번 베트남.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우리 스타분들의 유료 방송 일주일 무료 체험권을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빠르게 샵 0082번으로 문자를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힌트 드릴게요. 우리 박항서 감독님이 계신 곳입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박항서 감독님이죠. 정답 아시는 분들 샵 0082번으로 문자를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2부에서는 과연 이 종목을 사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코너를 만들어봤습니다. 증권가 리포트들도 낱낱이 분석해보고 그리고 어떤 종목들을 피해가야 하는지 그리고 투자의 대안까지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10시까지 또 채널 계속해서 고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시간 톡스타 별톡방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지 톡스타 별톡방도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기억님께서 들어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2부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우리 야옹님께서 악마 이모티콘 남겨주셨는데 너무 무서워요. 우리 야옹님. 귀여운 이모티콘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우리 날마다 수익님의 LS 산전 접수를 도와드렸었는데 시간 관계상 봐드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톡스타 별톡방 혹은 스타분들 개인 톡방 찾아가시면은 다음 주 월요일 톡스타 시간 전까지 궁금증 해결해 가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남다효님 상승 타이밍 스타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오늘 금요일이어서 그런지 톡스타 별톡방이 좀 허전합니다. 지금 밖에 날씨 너무 추운데 다들 나가 계시는 거 아니죠? 톡스타 별톡방 그리고 저희 톡스타 시청하시면서 금요일 밤 마무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톡스타 2부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 또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드리면서 저희 2부 함께할 스타분들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철저한 목표가 및 선저가 매매와 해외 선물까지 섭렵한 로엔알파의 조영석 스타입니다.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시장에서 단기 매매 기법을 알려드리는 상승 타이밍 스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주식 사지 마라의 김호스타입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 자체가 살짝 코스피는 밀렸고 코스닥은 근근히 버티다가 결국 약보합의 마무리가 됐네요. 근데 시장 자체 분위기가 이제 조금 다시 또 안 좋아지지 않았나. 명절 때 그렇게 좋다가 명절 끝나니까 또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만약 이 추세면 다음 주 초에도 또 밀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그러면은 과연 어떤 종목도 좀 피해야 될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주식 사지 마라에서는요, 종목에 대해서 계속 사라고 하니까, 그럼 사지 말아야 될 종목은 과연 누가 얘기해 줄 것이냐, 바로 저희 이주식 사지 마라에서 얘기해 드릴 텐데요. 일단 저희와 함께 하시는 두 분이 계십니다. 일단 오른쪽에는 로엔날 배종희 등 모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제 왼쪽에는
상승 추세 때문에 상승 타이밍 사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로엔나프 조영수 대표님. 네. 네, 뭐 일주일 동안 뭐 시장 연휴도 있었고, 네. 한참 이제 잘 쉬기도 하셨고 뭐 하셨겠지만, 뭐 그래도 일주일 동안 이렇게 뭐 시장 보시면서 대응하셨던거나 이런 뭐 이렇게 근황 같은 게 있으시면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주가가 좀 조정받는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가 외국인들의 그 매도세가 좀 나오면서 종합주가지수가 좀 밀렸던 부분들이 있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코스닥적인 부분에서 개별 종목군에 대한 매매를 조금 들어가는 것이 좀 필요한 시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5G라든지 디스플레이 관련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라든지 아니면 폴더블 폰 관련된 테마군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다음 주 정도에 한번 공략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로 이제 주가 조정되었을 때는 좀 방어하는 그런 개별군 테마적인 종목들을 가지고 매매를 하셨을 때 조금 더 지금 좀 주가 조정할 때는 시장 가운데서는 좀 매매로 방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핫한 섹터죠. 네, OLED 섹터 요즘 핫합니다. 안 그래도 제가 오늘 OLED 섹터 관련해서 많이 들고 왔는데 좀 이따 내용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상승 타이밍 스타님, 자, 일주일 동안 이렇게 연휴 동안 잘 쉬셨기도 하셨겠지만 시장이 그동안 너무 많이 좀 바뀌었었는데 한 주 동안 어떻게 대응하셨는지랑 뭐 시장 근황 같은 거 좀 얘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설 연휴가 있기 전이었죠. 이제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날 대부분의 종목들을 매도 청산을 좀 했고요. 또 이제 오늘부터 좀 새롭게 담아보려고는 했었습니다만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참 신규 매수하기 좀 어려웠던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전체 계좌의 약 70%를 현금화를 좀 한 상태에서 다음 주 정도부터는 그동안 이제 좀 많이 빠졌던 제약바이오주에 좀 관심을 갖는 것이 저는 좋다라는 관점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초에는 만약에 시장이 밀린다라고 한다면 뭐 오전보다는 이제 오후에 이 제약바이오주들 특히 이제 실적이라든지 기술력이 뒷받침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을 위주로 지금 이제 접근을 하고자 지금 전략을 짜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긴 요즘 제약바이오가 뭐 이렇게 약간 좀 순서는 뒤바뀌었습니다. 원래는 보통 시총 상위주들이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쭉 확산되는 그런 형태인데 이상하게 코스닥은 테마가 먼저 가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를 멱살 잡아 끌어올리고 있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현재 뭐 이렇게 시장이 좀 약간씩 변화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변화 트렌드를 좀 찾아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좀 뒤늦게 뛰어들어서 꼭지 잡는 종목들은 뭐 없는지 그런 종목들 한번 좀 오늘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뻔뻔한 증권사 리포트입니다. 자, 이 시간에서는요, 증권사 리포트들 중에 틀린 것들 위주로, 예, 틀린 것, 그리고 앞으로 틀릴 것들 위주, 피해야 될 리포트, 그런 리포트 위주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먼저 이제, 상스타임 미스터님이 먼저 한번, 가지고 나오셨다는데, 어떤 종목의 리포트를 가지고 나오셨나요?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이미 틀린 레포트는요, 지난해 8월 10일 날 나온 레포트입니다. 이제 이마트에 대한 레포트가 좀 나왔었는데요. 지난 실적보다 하반기 회복에 주목할 때, 지금은 사야 할 때다라는 이제 레포트가 좀 나왔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매수를 부추기는 멘트 그리고 이제 뉘앙스였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위험했지 않았나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는 가지고 왔는데요. 이 레포트가 나왔을 당시의 가격이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22만 원대를 좀 기록했었는데 오늘 종가로 보게 되면 이마트가 이제 20만 원 선도 깨고 현재 17만 원대로 지금 내려앉은 상황이다라고 봤을 때는 이제 리포트가 틀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해당 리포트에서 보면 제 앞으로의 가격 경쟁력은 심하지만 그래도 4분기 유통주의 이 실적은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는 하는데 그러면 실적이 개선된 이후에 충분히 접근을 해도 이 괜찮을 텐데 회복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이 매수를 하는 것은 좋다라고 이 이야기한 것은 조금은 잘못됐지 않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해 3분기부터 계속해서 주가에 빨간불이 좀 켜진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과 기관, 즉 시총이 이렇게 크고 호가당 20만 원에 육박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매수세보다는 메이저 수급이 붙어줘야 주가를 올릴 수가 있는데 계속해서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20만 원
가격대도 깨고 지금 17만 원까지 좀 조정을 받고 있고 또 이마트가 지금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빠르게 좀 안착을 했습니다.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죠. 이제 이마트 트레이더스 뭐 창고형 할인점이다라고 하시면 많은 분들도 이제 아실 것 같은데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빠르게 좀 성장을 했고 자리를 잡은 반면에 오프라인이라든지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쟁이 너무 심화가 됐다라는 부분이 앞으로의 업황도 조금은 부진하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좀 표출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조정의 시간은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러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마트라고 하는 기업이 이렇게 많이 빠졌으니까 지금이 저점이다라고 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작년 8월 달에도 그런 마음으로 사신 분들이 저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이 아마 그때 불리셨으면 대부분 그렇죠. 그 아마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때 사신 분들은 여기가 제일 싼 거 아니야? 여기서 더 빠질 리가 있겠어? 이마트가? 이런 관점으로 좀 매수를 했었는데 결국엔 시간이 지나면 더 빠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마트 지금에 와서도 저는 좀 저점 매수를 노리는 것보다는 조금은 더 기다렸다가 추세가 좀 살아 돌아오게 되면 그때 정도의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마트를 관심 갖기에는 너무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뭐 비쌀 때 오히려 지금 가격보다 훨씬 더 아니면 뭐 8월 가격보다 더 비쌀 때 차라리 추세 바꿨을 때 올라가는 것 타는 것도 더 뭐 좋은 전략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로엔알파의 조영희 대표님, 네. 이마트 같은 경우는 뭐 그 시스템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위치에 와 있나요? 한번 네. 시스템 참 궁금합니다. 네, 그 차트를 한번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 같은 경우가 이제 작년이었죠. 작년 좀 길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3월달 이후부터 이제 그 세력 매집성 같은 경우들이 이제 조금씩 계단식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특히 6월달 기점으로 5월 말 기점으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내려가는 모습들 거기에 따라서 주가도 내려가는 모습을 좀 보게 되는데요. 요 근래 대해서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이었죠. 며칠 전에 봤을 때 세력 매집성 같은 경우가 급격하게 내려가는 부분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마트 같은 경우는 세력 매집 수용 같은 단기적인 관점에 볼 수 있는 세력 매집 수용도 지금 굉장히 급격하게 내려가는 모습을 좀 보게 되고요. 상승 예측 지표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상승하기 조금 어려운 그런 위치에 놓여 있는 부분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기적인 관점을 보고 있는 세력 매집성 같은 경우도 이제 설 명절을 전후해서 많이 내려가는 부분들을 보게 되었을 때 지금 이마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지금 현재 뭐 저점이다라고 생각해서 매수가 들어가는 그 시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선 위에 있기는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네. 뭐 그래도 약간은 그래도 또 긍정적인 거 아닌가요? 그러려면 일단은 먼저 네. 세력 매집선의 이 하락 추세가 이제 반등해서 꺾여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고 이 부분들이 가게 된다면 한 번 더 내려갈 수 있는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있기 더 때문에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이제 반등 부분들을 지켜보시고 만약에 매수가 들어가더라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이제 이마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뭐 저는 그냥 이마트 이런 생각합니다. 요즘에 마트 잘 안 가죠. 일단은 요즘 온라인 쇼핑 바로 배송해주는 새벽 배송해주는 데도 많은데 그래서 이 경쟁이 좀 더 점점 치열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창고형 할인마트 식으로 돼 있는 이제 이마트 트레이더스 같은 경우는 뭐 새로운 컨셉이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도 경쟁자가 있어요. 저 코스트코라는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뭐 하여튼 쉽지는 않습니다. 뭐든지 쉽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약간 유통 쪽에서는 조금 이제 쉽지 않은 시기가 좀 와 있지 않나, 좀 포화 상태에 있지 않나, 약간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봐서요. 성장성이 있어봐야 이마트가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해외에 진출하지 않는 한. 네. 뭐 중국에서 이마트를 할 리도 없고요. 롯데 상황을 봤으니까 이마트가 중국에 진출할 리도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준비한 이미 틀린 리포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핫한 종목도 제가 가지고 나왔어요. 바로 AP 시스템입니다. AP 시스템. 뭐 제가 가져온 시기 오늘 AP 시스템뿐만 아니라 덕산 네오록스 이렇게 해가지고 OLED 관련주로 싹 갖고 왔거든요. 근데 한번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AP 시스템. 자, 하나은행 투자에서 이게 지금 나왔으면 괜찮아요. 지금 나왔으면 괜찮은 리포트인데 이게 5월에 나왔습니다. 5월에 2018년 5월. 작년 거의 1년은 좀 안 됐는데 2018년 5월 23일 나온 리포트인데요. OLED 장비 대장주 AP 시스템이 PER 6배.
6배라는 건 싸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보통 PER, 제가 어제 PER 강의 드렸는데 보통 그냥 평균 10배 적정이라고 보고 성장주 25배 뭐 이렇게 본다고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그럼 6배면 싼 거겠죠? 저평가되어 있는 거겠죠? 저평가다, 엄청 싸다, 당장 사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바이 해놓고 목표가는 48,000원. 자, 그럼 이쯤에서 한번 차트가 궁금하죠. AP 시스템 과연 어떻게 됐을까? AP 시스템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AP 시스템이 자 5월이에요. 5월입니다. 5월이면은 이때쯤이거든요. 이때쯤인데 일단 목표가는 무려 48,000원을 제시했는데 그 뒤로 목표가를 거의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잔잔한 파도만 계속 치고 있었던 거예요. 목표가가 너무 높아요. 일단 하나금 투자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삼성 디스플레이의 투자가 증가할 일만 남았다. A6 라인 투자는 2018년 4분기에 발주 가능성이 있다. A5도 지금 지금 답 없는데 상반기 투자 공백에 따른 저평가 상태가 매수의 기회다. 전년 연간 대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배 증가했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는 3배 올라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런 얘기 아닌 것 같은데, 그쵸? 일단, 그리고, 이때 이제 하나금 투자가 또 리포트를 또 냅니다. 이때 512 특집이었나봐요, 이분이. 512 특집, 512 다 밀어붙였어요, 이때. 덕산 네오록스. 요즘 핫합니다. 덕산 네오록스. 한번 차트 한번 보고 가실까요? 덕산 네오록스가 어떠냐면, 요즘에 이제, 요즘 보시면 아시겠지만, 1월부터 그냥 주구장창 오르고 있죠, 지금, 현재. 자, 덕산 네오록스. 근데 1월에 나온 리포트가 아닙니다. 이것도 2018년 5월 23일 날, 5월 24일 나온 리포트인데요. 일단 리포트를 좀 보시면은, OLED 밸류 체인 중에 가장 큰 업사이드. 그러니까 작년 5월에 OLED 밸류 체인들 중에서는 덕산 네오록스가 가장 업사이드가 크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같은 날에 AP 시스템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도대체 AP 시스템이 최고란 얘기인지 덕산 네오록스가 최고란 얘기인지 그냥 이때 나온 종목들 다 최고인가 봐요. 그냥 전부 다. 전부 다 최고라고 해놨어요. 일단. 자, 일단 차트 한번 보고 가실게요. 차트 한번 다시 한번. 자, 이거 5월에 나온 건데, 5월에 역시 잔잔한 파도를 그리고 있었고, 목표가 2만원. 한 번도 안 오고 있다가 무려, 7개월이 지난 지금, 7개월이 지난 지금, 드디어 이제 목표가 근처 오고 있어요. 그럼 7개월 동안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한번 쭉 한번 봐볼게요. 일단. 자, 목표가는 2만원인데, 일단, 이 베트남향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신규 스마트폰 양산 늘어날 거다. 그렇게 하면서 투자 의견 바이 해놓고, 갤럭시 S9을 출시를 앞두고 가동률이 상승할 거다. 동종 글로벌 티오 그룹, UDC라고 있어요. UDC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경쟁사이기도 하고요. 근데 PR이 36배다. 그래서 이에 30%를 할인해서 목표가를 산출한 게 2만원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30% 누구 맘대로 할인을 했는지, PR 36배는 도대체 누구 맘대로 줬는지, 그 기준이 모호하지 않아요. 일단 UDC가 일단 PR 36배 받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받아. 거기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30%. 이렇게 산정한 것 같아요. 근데 참 목표가 제가 봤을 때는 딱 정해놓고, 가격 정해놓고요. 거기에 거의 다 맞췄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리포트를 냈고요. 일단, 이거 말고도 이제, 신한금융 투자에서, 그 전에 한 번 또 덕산 네오록스 리포트가 나왔어요. 충분히 반영된 우려. 우리 이제 리포트 하도 많이 봐서 알죠? 충분히 반영된 우려, 과도한 우려. 이런 리포트 나오면 다 틀린 거예요. 그냥 다 틀린 거죠. 충분히 반영된 우려. 지금부터는 기회가 더 많다. 이게 한 7개월 같습니다. 지금부터 기회 많다고 했는데 7개월 동안 기회가 안 왔어요. 그리고 이게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수요가 부진한 거는 삼성 디스플레이에 이제 수요가 좀 이제 그 신규 투자가 좀 지연됐기 때문이죠. 일단 리포트에서는 아이폰 판매 악화로 고객사 가동률이 하락했고 폴더블 사용량이 하지만 폴더블 사용량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폴더블 프로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1년 전부터 나온다 노래를 부르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아무리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아요. 거의 그 느낌이에요, 지금. 계속 주구장창, 신한금 투자, 하나금 투자부터 해가지고, 수많은 증권사들이 매번 좋다, 항상 좋다, 계속 좋다,
예, 드디어 한 7개월 만에 맞았네요, 드디어. 예. 내내 몇 개월 동안 내내 안 좋다가 드디어 몇 개월 만에 지금 맞은 겁니다. 맞아가지고, 이제, 역시 이제 그 덕산 네오룩스를 이제 최근에 리포트를 하나은투자가 냈어요. 이건 좀 이따가 뭐 할 건데 미리 한번 땡겨서 얘기해 볼게요. 자, 덕산 네오룩스입니다. 최근에 2월 7일 따끈따끈하게 낸 겁니다. 상당히 또 이번에 또 강하게 됐어요. 근데 목표가 2만 원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있다가 드디어 목표가를 올렸습니다, 이제. 드디어 올렸죠. 한 7, 8개월 만에 올렸어요. 예. 드디어 올리면서 이제 다시 UDC, 글로벌 피어 그룹 UDC를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어요. 그때는 UDC 36배의 멀티플, PR 멀티플 주고 거기에 할인을 30%에서 물가를 산정했는데 이제 또 기준이 또 바뀌었어요. UDC의 PR 28배, 28배로 바뀌었어요, 다시. 그냥 자기 마음대로 고무줄처럼 늘렸다가 줄이고 자기 마음인 거예요, 이제. 예, 그리고 40% 할인. 도대체 이 30% 할인, 40% 할인은 무슨 기준인지 저는 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거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좀 자세히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이거 자기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30%고 좀 컨디션 좋으면 40%인가요? 이거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목표가 산정에 대한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좀 얘기를 있겠지만 물론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건데 그걸 좀 명확하게 좀 자세하게 좀 적어줬으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드리고요. 결론적으로 한번 좀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NH투자증권 같은 시기에 나왔던 NH투자증권 리포트를 한번 볼게요. 비교가 된 리포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리포트가 잘 된 리포트라고 저는 그러니까 하도 안 좋은 리포트만 얘기하니까 그럼 도대체 잘 쓰는 사람 없는 거야? 이런 리포트가 잘 쓰는 거죠. 이때 NH투자증권은 작년 4월에 이런 리포트를 냅니다. 눈높이 하향, 그리고 목표 주가 하향, 그 다음 홀드. 사실상 매도 리포트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NH투자증권 판단하고 있냐면 수요가 앞으로 감소될 거다. 출하량도 감소될 거고 투자 지연될 거다. OLED 디스플레이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신규 투자 지연되면 일할 게 없어요. 일할 게 없기 때문에 신규 투자가 예상보다 그렇게 수요가 부진해서 전방 쪽에 수요가 부진해서 장비 쪽에 신규 투자 들어갈 가능성이 지금 많지는 않다. 그래서 당분간은 눈높이 하향으로 하고 목표가를 하향했다. 이런 리포트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증권사라도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온도차가 있죠. 작년 4월, 5월 이 기간 동안에 온도차가 있습니다.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는 작년 4월, 5월 그냥 기었어요, 계속. 계속 그냥 기어다녔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들을 쭉 기어다녔다 심지어 무려 11,350원까지 밀렸었어요. 그러니까 목표 주가 반토막까지 났던 상황까지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극명하게 대비되는 하나금투자와 신한금융투자 리포트였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요. 분명히 이렇게 NH투자증권처럼 어느 정도 매도 시그널을 주는 리포트도 있었다는 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참고하셔서, 물론 애널리스트가 항상 맞추거나 그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말이 안 되는 가정들, 신규 투자 지연된다고 했는데, 지연됨에도 불구하고, 폴드 오픈이 마치 당장 다음 분기에 나올 것처럼 그렇게 했던 부분들이 좀 안 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이 좀 리포트가 틀린 리포트가 되지 않았나,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겠네요. 네, 먼저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우리 상스타임스타님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종목들이 핫해요. 저는 사실 그렇죠. 지금은 이제 올 수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은 하는데, 뭐 이렇게 상스타임스타님 의견은 좀 어떠신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쪽 산업에 대해서. 일단 OLED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김 본사님 말씀대로 지난 1년 동안 계속해서 좀 소외받았던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다시 한번 좀 바람이 불고 있는 건 바로 이제 CES 가전박람회에서 보였던 삼성의 이제 대형 OLED TV가 하나가 좀 촉매제가 될 수가 있겠고요. 또 가장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 달에 MWC 2019에서 나오는 5G 관련 지금 모멘텀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4G에서 5G로 넘어가는 첫 번째 모델 이제 갤럭시 S10이 만약에 흥행이 성공을 하고 또 그날 같이 언팩 행사에서 나오는 폴더블 폰에 대한 기대감이
기대감을 우리가 이제 충족시킬 만한 혁신적인 기술력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지금 뭐 AP 시스템, 덕산 네오로스, 실리콘웍스, 뭐 이녹스 첨단 소재, OLED 관련 기업들이 앞으로도 좋은 주가를 보여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약간 미리 좀 선반된 거 좀 있잖아요. 보지만 지금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이 바로 그에 따른 기대감이 지금 선반영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기술력을 선보이지 않았을 시에는 이제는 재료 노출에 따른 그간에 올라갔던 부분이 있어서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오히려 그 제품이 출시가 되거나 제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주가는 거꾸로 지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최근에 이제 OLED 관련 기업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성장 모멘텀을 지금 발판 삼아 선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이제 계속해서 OLED가 그동안 좋지 않다 보니까 선뜻 매수를 못 하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참다가 최근에 아마 매수를 좀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금 매도 물량이 나오는 시점에 다음 주에 추가적인 조정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지금 OLED 관련 주들도 이러한 것을 좀 핑계 삼아 또 한 번 정도 조정이 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 OLED 같은 경우는 약간 선반된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리고 MWC에서 아무리 좋은 재료가 나오고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미 가격대랑 이게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이미 네. 이제 MWC에서 아무리 좋은 제품이 나와도 아마 OLED 쪽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이 메모리 반도체 네. 칩에 조금 더 시장은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OLED가 그렇게 이 메인 메뉴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솔직히 된다 하더라도 이게 가격대가 높아서. 그렇죠. 애플꼴 나지 않을까. 약간 좀 그런 아이폰 신작, 가격만 올렸던 신작하고 별반 다르지 않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요즘 많습니다. 그래서 로엔알파 시스템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번 우리 조영석 대표님, 로엔알파 조영석 대표님께서 이 OLED 관련주들 한번 차트 한번 봐주시면 어떨까 좀 생각되는데 시스템 점수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예, 먼저 덕산 네오록스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좀 보고 말씀드리면 이제 5월달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세력 매집선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약간 끝났네요. 네, 내려가는 상황 가운데 이제 주가는 이제 기술적인 반등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그 모멘텀에 또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좀 없었던 부분들이 있으면서 다시 밑으로 수렴하는 부분들을 보이게 되는데 근데 이제 지금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들이 단기적인 수급적을 보고 있는 세력 매집 추정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상승 예측 지표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또 따라가 올라가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부분들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제 중기적인 관점 볼 수 있는 세력 매집선이 따라가야 되는데 이 부분도 지금 계단 쪽으로 급격하게 같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계속 따라 올라가게 된다면 이게 만약에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려면 이게 붙어가야 됩니다. 이제 붙어가거나 아니면 역전되거나. 네, 역전되거나 가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붙을 경우는 이제 이 부분들은 추가적인 지금 현재 보이지는 이 지금 전 고점 이 부분을 돌파돼서 더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조정해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으면서 이 부분들을 지금 로엔알파 시스템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AP 시스템입니다.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아직 살아있네요. 예,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주가에 따라서 이제 세력선들이 같이 움직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시점 이후로 그러니까 11월 달 이후로부터 이 부분들이 갭이 형성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그러니까 세력선이 급격하게 올라오고 나서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주가 지수는 계속적으로 세력 매집선 위에서 움직이는 부분들을 보게 되고요. 특히 이제 1월 후반때부터는 지금 세력 매집선이 강하게 올라가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 좀 더 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전에 급격하게 올라왔던 세력 매집선 위로 지금 세력 매집선이 또 올라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지금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상승의 지표도 지금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
부분 좀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위에 있기 때문에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좀 더 볼 수도 있다. 뭐 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릴 수 있겠네요. 일단 뭐 이게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나 뭐 세력 수급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최근에 이제 좀 급등한 부분들이 네, 좀 네, 설명이 그렇습니다. 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다음에 이제 앞으로 좀 트릴 리포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릴 것 같은 리포트. 일단 산스타인 미스터님은 어떤 리포트를 가지고 나오셨나요? 네, 일단 오늘 나온 레포트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오늘 웹젠에 대한 레포트가 좀 나왔습니다. 아주 뭐, 게임즈 그렇죠. 이제 많아요. 1분기 마스터 랭커, 뭐 2분기 뮤 관련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가 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단 웹젠과 위메이드를 제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갑자기 오늘 또 앞으로 좀 사지 말아야 할 주식으로 가지고 온 이유는 이제는 겨울이 거의 다 지나갔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보면 11월 초 중반부터 강한 모습을 보이다가 그 다음 해 뭐 1월 중후반 혹은 2월 초부터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뭐 또 1년간 뭐 3분기죠. 3분기 동안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흐름을 보이는데 일단 위메이드를 포함한 지금 많은 게임주들이 바로 중국 판호에 대한 그 기대감이 남아 있다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저는 이 웹젠이라는 기업은 지금 현재 보유자 영역이지 지금 현재 자리에서 신규 매수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왜냐면 같아요. 웹젠의 1년 전 차트를 보면 왜 그런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웹젠 같은 경우에는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현저히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중국과 관련 판호에 관련돼서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다 하더라도 뭐 게임이 출시가 돼야 여기에 따른 이제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웹젠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지금 현저히 부족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근에 많은 게임주들이 지금 입에 오르고 내리는데 그 부분들 그 게임주들 뭐 예를 들면 넷마블이라든지 넥슨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본인이 영위하고 있는 기업 그 사업이죠. 이제 게임이 잘 팔려서 입에 오르고 내리는 게 아니고 대내적 이슈가 많기 때문에 지금 이슈가 되는 거다라는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웹젠이라든지 위메이드 같은 이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판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여기서 한 차례 슈팅은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힘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이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게임주를 하나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좀 움직이지 못했던 게임빌이라는 기업을 좀 사는 게 낫지 지금 게임빌. 굳이 네. 이렇게 한번 시세를 주면서 변동성이 커진 기업들을 관심 갖는 것은 조금은 아니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요즘 게임빌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다른 좀 게임주들, 특히 뭐 게임주들 중에 뭐 최근에 뭐 핫한 넷마블, 지난주에 넷마블 좀 안 좋다고 얘기 드렸지만 내가 오늘 살짝 오르긴 했어요. 오르긴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끝이지 않을까. 저는 약간 이런 생각 좀 해보고요. 그리고 사실 이 게임 그러니까 중국이 게임 판호 기대한 게 좀 많은데 아직 내자 판호만 한참 잘 되고 있지 외자 판호 과연 외자 판호 열어줄지도 의문이에요. 저는 일단 열어주는 거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지 않나. 왜냐면 열어주는 거 보고 판단하면은 그 다음부터 게임주들 올라갈 거 많이 있거든요. 그때 좀 판단해보자. 과연 중국이 외자 판호를 열어줄까? 이 부분도 사실 저는 의문입니다. 안 열어줄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웹젠 같은 경우는 한번 걸어서 한번 접근해보는 건 어떤가? 걸러가지고 한번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해보고요. 웹젠은 어떻습니까? 우리 조영석 대표님. 네, 그 차트를 보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작년 12월 달 차트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면 제가 한번 좀 길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주가가 쭉 올라오고 나서부터는 그다음부터는 계속적으로 좀 내려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저게 이제 게임주의 특성이죠. 예, 12월 그렇죠. 딱 올라가고 1월 되니까 꺾기 시작해서 1년 내내. 네, 내내 꺾입니다. 네. 근데 조금 특이한 모습은 올 이제 12월 달,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에 세력 매집선이 좀 다른 데와 다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특히 그렇네요. 주가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세력 매집선은 완전히 꺾여버렸네요. 흘러내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12월 달 주가가 이제 기술적인 반등을 하는데 이거 따로 올라갔을 경우는 이제 이게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지만 지금 모습은 그렇지 못하고 거꾸로 수적으로 좀 약하다. 예, 그럽니다. 내려가는 모습들 이렇게 계단식으로 내려가는 부분들은 이게 가는 힘이 약합니다. 그래서 가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좀 많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승 예측 부분도 오늘 같은 경우가 크게 이제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부분을 좀 보게 되고요. 세력 매집 추정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웹자인 부분들은 좀 지금 신규로 들어가시는 부분들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유자분들도 뭐 사실 매도해야 되는 상황 지금 같은. 그렇죠. 지금으로서는 조금 이제 그렇게 좀 다시 좀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보여집니다. 높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준비한 앞으로 좀 틀릴 것 같은 리포트가 또 AP 시스템입니다. 예. 어떻게 가지고 나온 거냐면요. 일단 AP 시스템. 자, IBK 투자증권에서 나온 건데요. IBK 투자증권이 계속 틀려서 그냥 이 부분만 틀린 거예요. IBK 모두 다 틀렸다는 건 아니고요. 예, 이쪽 섹터만 계속 잘못 짚고 있어서 계속 얘기를 좀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일단 IBK 투자증권에서요. 일단 2019년 1월 15일. 불과 한 달 좀 안 됐죠. 나온 지 한 달 안 됐습니다. 1월 15일 날 사실상 매도 리포트를 냈어요. 사실상 하나금융투자처럼 그냥 주구장창 매수라고 하면은 한 번은 맞을 텐데 이때 틀었어요. 이때 틀어가지고 IBK 투자증권이 2019년 1월 15일에 4분기 부진, 2019년 상반기 부진, 이거 거의 팔란 얘기예요. 이거 완전 매도 리포트거든요. 예, 투자 의견 중립. 중립이 팔란 얘기죠. 예, 목표주가는, 근데 이상하게 목표주가는 높아요. 26,000원입니다. 일단, AP 시스템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AP 시스템. 자, 26,000원 목표주가는 근데 목표주가는 이미 넘었죠. 근데 1월 15일 기준으로 보면은, 이때가 1월 15일이에요. 자, 이때입니다, 이때. 자, 올해 샀어야죠. 그쵸? 샀어야 되는 시기인 겁니다. 일단 2018년, 리포트 내용은 어떠냐면요. 2018년 중국 업체의 투자 확대에 따른 일시적 효과로 실적이 좀 나온 거다. 사실은 이거 실적 지속될 가능성은 없다. 이런 얘기고요. 2018년 중국 업체들 신규 투자는 2019년이죠. 2019년 앞으로 신규 투자는 여전히 보수적이고 삼성전자 A5 투자에 대한 기대는 아직 이른 시점이다. 예. 한마디로 좀 신규 투자 받으려면 좀 늦다. 장비주들 안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러고 나서 2월 초죠. 2월 초도 아닙니다. 1월 중순 말쯤에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퀀텀답 OLED 대규모 투자에 대한 기대가 갑자기 생깁니다. 아까 한상인사님이 아까 얘기를 해주셨었죠. 얘기해 주신 그 퀀텀답 TV, 퀀텀답 OLED입니다. 그러니까 OLED 대형 디스플레이를 얘기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기대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현재 주가가 좀 먼저 움직이는 상황이긴 한데, 뉴스가 떴습니다. 이제 아상 2공장 건설 사업이 2월에 재개될 예정, 아직 예정이긴 합니다만은, 가능성은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면서, 이러면 AP 시스템이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지금 1월 15일 날 사실상 매도 리포트를 냈는데, 그때 샀어야죠. 그때부터 주구장창 오르고 있습니다. 주구장창 올라가고 있어요. 어떻게 이게 매번 틀립니까? 이렇게. IBK 투자증권에서 작년 4월에는요, 어떻게 냈냐면요, 오히려 AP 시스템 사야 된다. 강력하게 매수 리포트를 냈다가, 지금은 이제 거의 매도 리포트를 냈는데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참 안타깝고요. 일단, 물론, OLED 투자에 대해서 기업, 삼성전자가 결정하거나 삼성 디스플레이 결정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예측하냐? 사실 그러려고 애널리스트가 있는 거잖아요. 합리적인 예측을 해달라고. 예측과 거기에 대한 대응에 대한 방법들을 얘기해달라고 애널리스트가 있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너무 자주 틀리면 이거는 좀 실수라고 보기엔 좀 그렇죠. 실수라고 보기엔 좀 그렇지 않나라고 싶고요. 앞으로 이제 올라갈지 떨어질지에 대한 궁금한 부분 많았는데 아까 로엔나파 종희 대표님의 차트를 봤을 때는 틀릴 것 같습니다. 왜냐면 매도 리포트니까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번 주에는 오히려 반대로 올라갈 걸로 보이는 종목, 그러니까 매도 리포트를 냈지만 올라갈 걸로 보이는 종목을 제가 가지고 나왔다는 점 얘기를 드리겠고요. 상스타임스타님께서는 AP 시스템 어떻게 보시나요? 앞서서도 좀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형 TV라든지 폴더블 폰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선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하기에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저의 관점이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부터는 어느 시점에 조금 더 높게 팔지에 대한 고민을 하실 때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전에 파는 건 어떨까요? 저는 그 전에 파는 게 훨씬 낫다라고 봅니다. 네. 그 MWC 그 전에 이제 아마 이 MWC
예전에 이제 했던 행사들에 대한 플로우를 좀 보게 되면 전날이 아닌 거의 일주일 전에 대부분의 이 그 스펙이 좀 나옵니다. 네, 스펙이 이미 좀 공지가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 MWC 그 하는 그 기간 그 사이에 대부분 이제 매도가 좀 나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뭐 MWC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방금 이제 김 본사님께서도 짚어주셨는데 이 MWC 그 직전 행사 직전에 뭐 분할로 매도를 하시는 게 가격보다는 기간을 좀 중요시하면서 매도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좀 불안한 건 있죠. 아무래도 이 AP 시스템도 OLED라고는 하지만 반도체 IT에 이제 속하는 기업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흔들리게 되면 추가적으로 다음 주에도 조정을 받게 되면 해당 기업들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절반 정도는 다음 주 시장이 추가적인 조정을 보이면 수익 실현을 하시고 남은 절반 물량만큼만 MWC 행사 직전에 매도를 하시는 전략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저희가 얘기한 건 약간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그렇죠.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일단 증거사 리포트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좀 이해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이제 하나투자에서 이런 얘기 하겠죠. 그건 맞지 않았냐.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7개월 동안 안 맞고 있다가, 예, 심지어 목표가에 반토막 난 상태에서 다시 올라와서 맞았다고 우기는 거는,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뻔뻔한 증거사 리포트 마치겠고요. 그럼 이제, 이 주식 사지 마라 하이라이트. 이 주식 사지 마라 종목입니다. 어떤 주식을 사지 말아야 될지 먼저, 먼저 전체 화면 한번 보시죠. 네. 하나투어와, 수소차 테마. 수소차 테마가 다시 나왔습니다. 이거 궁금하네요. 어떤 분이 가지고 나오셨을지. 먼저, 하나투어는 어느 분이 가지고 나오셨나요? 예. 로엔나이파의 조용식 대표님이 가지고 나오셨네요. 하나투어 먼저 한번 보도록 하죠.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이제 1월 말, 원래 이제 1월 말 이제 설날 연휴를 했을 때 그 개장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진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여행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4분기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좀, 좋지 못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작년 대비 마이너스 7% 정도 분기 매출이 줄어드는 부분이 보였는데 특히 영업이익적인 부분에서는 마이너스 80% 정도, 줄어드는 부분을 좀 보게 됩니다. 근데 또 기대가 되었던 부분들은 1월 달은 이제 설 연휴가 좀 길었기 때문에 1월 말부터 시작해서 2월 달 부분들이 좀 있었었는데요. 1월 달 패키지 송출객 부분도 작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한 10% 정도 줄어드는 부분들 좀 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많이 관광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이제 일본이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가 지금 인플루엔자 독감으로 인해서 이 여행객 수들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월 달 좀 대목을 맞이하여서 하나투어 같은 경우가 이제 일본 관광객들에 대한 취소분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2월 달에도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런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는 그 예상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 대비해서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차트를 보고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투어를 저희가 로엔나 알파 시스템을 좀 잠깐 보게 되면 단기적인 수급적인 부분도 지금 좀 빠지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특히 상승 예측 부분도 지금 마이너스 부분으로 전환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세력 매집선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목요일부터 급격하게 내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차트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적인 이제 하락적인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지금 저점을 좀 더 확인하러 내려가지 않을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만 원대까지도 한번 좀 더 내려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제 여행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 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행 관련된 종목들은 좀 피해야 될 시기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패키지 여행이 요즘 워낙 다들 안 가서 제가 그때는 노란풍선이 좀 차트가 좀 잘 그려지고 나면 그때 한번 이 패키지 노란 풍선 좀 약간 다르니까 한번 그거 한번 봐보시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산스타이미스타님이 이 주식 사지 마라로 수소자 테마 그냥 아예 전 종목을 그냥 전 섹터를 다 가지고 나오셨네요. 한번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 섹터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제 저한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이 수소차 테마 전체를 좀 가지고 왔는데 일단 실체는 없습니다. 뭐 수소차가 뭐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정부 정책에서 얘기한 대로 뭐 그 이후에 지금 이렇다 지금 액션이 없다 보니까 수소차 테마 전체가 좀 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다음 주에 만약에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오히려 이런 테마군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오늘 또 약간 조정받으니까 조금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오늘 또 장중에도 시장이 조정을 받으니까 수소차에도 힘이 좀 붙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문제는
붙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를 이끌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요차가 뭐 바닥권 대비 대부분의 종목들이 100% 이상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배 아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나는 못 샀는데 주변에서는 자꾸 사서 수익을 봤다 그래서 그때 이제 참여하신 못한 분들이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나도 한번 수요차를 한번 사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오늘 수요차 테마를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아무리 정부 정책에서 미는 그 업황 테마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한번 큰 시세가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시세가 나기까지는 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풍국주정이라든지 JNK 히터를 좀 들 수가 있겠는데 해당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두 이제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 올해 이제 1월 20일, 21일 날 모두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연일 지금 2주 동안 조정을 받고 있는데 모두 21선을 벌써 이탈을 했다라는 거죠.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이평선을 이탈을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기업들이 가볍다라는 겁니다. 가볍다라는 것은 위로도 20, 30% 쉽게 올라갈 수는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아래로도 20, 30% 쉽게 내려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가장 유리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매수를 못했다가 뒤늦게 참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원칙을 잡고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계좌에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수요차 테마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 대비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조심하자라는 의견을 드리고자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다시 수요차 테마가 절대 안 간다라는 그 이야기는 아니니까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런 기준은 뭐 21선으로 기준을 뭐 잡아도 뭐. 네, 아무래도 저는 21선이 좀 가장 유력할 것 같습니다. 이제 21선이 단기 이동평균선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이동평균선이 깨지게 되면 뭐 다시금 올라올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수요차는 조금은 피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 수요차 테마가 조금 이제 좀 밀릴 때마다 꼭 시장 밀릴 때마다 한 번씩 떠요. 떴는데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떴다가 다시 다 밀렸어요. 다시 다 밀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이직 사지 마라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보성 파워텍입니다. 네, 역시 테마주죠. 근데 다른 경협주들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2차 북미 정상회담 하기 전까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이 보성 파워텍 하지 말자라고 계속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까 그 산스타임스탄지 얘기했지만 실체가 없어요. 좀 실체가 없고 실적이 없습니다. 일단 보성 파워텍은 물론 이제 원전 관련 사업 학군이 있습니다만은 이 사업 저 사업 다 합니다. 일단 되는 거 다 해봐요. 일단 안 되는 기업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실적도 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뜬다 그래서 이 종목으로 부경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요. 다른 경협주 좋은 거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으니까 굳이 보성 파워텍을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좀 이 종목을 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원전 관련주도 보성 파워텍은 아니지 않나. 저는 약간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자세한 내용은요, 저희 톡방에서 좀 시간 관계상 제가 좀 시간 관리 좀 못해가지고 시간이 모자랐는데, 지금 제가 자세한 내용 톡방에서 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투자에 대한 전부 다 하지 말아야 되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투자에 대한으로 가져온 종목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로엔알파의 조용수 대표님, 어떤 종목을 가지고 나오셨나요? 네, 어제도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비즈니스온을 좀 가져왔습니다. 비즈니스온. 네, 이틀 연속 밀고 계시군요. 네, 그 전자세금 계산서 국내 1위 업체고요. 특히 이제 2015년 이후부터는 법인 사업자나 아니면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도 의무적으로 지금 이제 전자계산서를 발행하게끔 이게 유도해가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성장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는 부분들, 특히 이제 2019년도 올해는 한 30% 정도 이상의 그 매출 성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블록체인 같은 기반으로 한 전자계약서 부분들이 지금 이제 서비스가 시작을 했고요. 특히 이 회사가 가장 큰 강력하게 지금 밀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스마트 MI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마켓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회사가 필요한 목적에 대한 어떤 정보라든지 지식적인 베이스를 제공해주는 사업인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성장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로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세력 매집선 같은 경우가 주가 차트 위에 있는 상황이 놓여 있고요. 특히 이제 상승 예측 지표 같은 경우가 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고 중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매수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6,200원 종가 기준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산스타임스타님이 가지고 나오신 투자에 대한 어떤 종목이신가요? 네, LG U+를 오늘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LG U+ 같은 경우에 사실 5G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서
그동안 이제 주가가 굉장히 견고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만은 최근에 4분기 실적 부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는데 이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 일회성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일회성 비용으로는 아무래도 성과금이라든지 또 R&D 센터 이주라든지 또 이제 LTE 요금제에 대한 광고 마케팅 비용이 이제 포함됐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다음 달부터는 이제 아무래도 5G 상용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상용화가 되면 앞으로 이제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늘 또 장중에 CJ 헬로에 대한 인수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만약에 CJ 헬로를 인수를 하게 되면 단숨에 시장 2위가 되는 가입자 수 기준으로 이제 시장 2위로 지금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기 때문에 그렇죠. LG U+는 안 그래도 넷플릭스와 미리 이제 계약을 맺으면서 이 부분에서 OTT라고 하죠. 이제 오버 더 탑, 그러니까 즉 넷플릭스 관련한 이 부분에서도 지금 시장 점유율을 넓혀가고 있는데 CJ 헬로 인수를 하게 되면 날개를 더 달게 되는 격이기 때문에 콘텐츠로 강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좋은 기업을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포인트가 지금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LG U+를 좀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투자에 대해까지 전부 다 한번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민재권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분과 함께 투자할 대안까지 세워드렸고요. 시간 관계상 우선 세 분 먼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저희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퀴즈 정답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퀴즈였죠? 정답은 3번 베트남이었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공개할게요. 0009님, 0097님, 0258님, 그리고 3360님과 5492님까지 오늘은 이렇게 5분 당첨되셨고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톡스타 고객센터에서 전화 드릴 거니까요. 선물 꼭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자, 참고로 저희 톡스타 2부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 또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릴 거고요. 이틀 뵀는데 또 주말입니다. 다음 주엔 더욱더 긴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